7위. 불법 벌목 감시원. 끝없이 이어진 열대우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이곳은 사실 거대한 전장의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불법 벌목 감시원들의 일터인데요. 그들의 임무는 숲을 지키는 것으로 밀림을 순찰하며 불법 벌목 흔적을 찾아내고 나무와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대는 자연이 아니라 무장한 인간입니다. 불법 벌목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으로 목재가 불법으로 거래되며 자금은 때로 무기와 마약 거래, 무장단체 활동과 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시원들은 종종 총으로 무장한 세력과 맞닥뜨리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콜롬비아 아마존에서는 실제로 국립공원 감시원들이 위협을 받고 일부 지역은 감시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직업은 계속되는데요. 숲은 지구의 폐 역할로 인류의 숨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인 거죠. 6위. 빙하 다이버. 얼음 위에 뚫린 단 하나의 구멍. 그 좁은 통로를 지나 바로 얼음 및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빙하 다이버인데요. 두꺼운 드라이 슈트와 특수 호흡기를 착용하고 줄에 묶여 단 하나의 출구인 얼음 위에 구멍을 의지한 채 내려갑니다. 그들의 임무는 빙하 속 샘플 채취와 미생물 탐사 그리고 구조 임무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영하의 물은 체온을 급속히 앗아가고 호흡은 빨라지며 공기 소모는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건 장비 고장입니다. 호흡기가 얼어붙거나 기포가 얼음 밑면을 따라 흩어지면서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 출구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그곳은 단숨에 얼음 감옥이 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매번 이 길을 택합니다. 지구의 미래를 기록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생명을 찾아내기 위해서인데요. 빙하 다이버는 단순한 모험가가 아니라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인류에게 필요한 진실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인 거죠. 5위. 풍력 터빈 정비공. 하늘 위로 솟은 거대한 하얀 기둥. 이것은 풍력 발전기 타워인데요. 꼭대기에는 나셀이라 불리는 기계실이 있고 길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날개, 블레이드가 바람을 받아 돌고 있죠. 풍력 터빈 정비공은 높이 100m가 넘는 타워를 오르고 그 꼭대기 나셀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임무는 회전 블레이드와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고장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좁고 밀폐된 나셀 속은 기계음으로 가득 차고 바깥으로 나오면 눈앞에는 길이 수십 미터의 날개가 놓여 있는 거죠. 위험은 늘 따라붙습니다. 수직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마다 추락의 위협이 있고 강풍이 불면 구조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셀 안의 고전압 설비는 순간 방심해도 치명적이며 밀폐 공간은 돌발 상황에서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정비공들은 항상 안전 장비에 몸을 묶고 매뉴얼 하나하나의 생존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직업은 단순한 기술 유지가 아닙니다. 정비공들이 지켜내는 것은 바로 바람으로 만든 전기인데요. 깨끗한 에너지가 멈추지 않고 흐르도록 그들은 오늘도 하늘 높은 곳에서 일을 이어가는 거죠. 4위. 화산 연구자? 혹시 당신은 활화산의 가장자리로 다가갈 수 있으신가요? 땅이 부풀고 유황 냄새가 짙게 퍼지는 그곳에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매일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화산 연구자들로 그들이 찾는 건 분출의 신호인데요. 이산화황과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를 측정하고 지진계로 땅의 떨림을 기록하며 위성과 드론으로 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숫자의 작은 변화가 수만 명을 살리는 경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연구 현장은 경고 따윈 주지 않습니다. 암석은 예고 없이 떨어지고 땅은 갈라지며 바람이 바뀌면 유독가스 구름이 연구자를 삼킵니다. 의료 지원은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가 나면 구조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화산의 분출은 피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산 연구자, 그들은 지구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숨소리를 기록하는 사람들인 거죠. 3위. 심해 용접공. 수십 미터 아래 빛이 닿지 않는 물속. 그 어둠 속에서 금속과 전기가 맞부딪히며 작은 불꽃이 번쩍입니다. 이곳이 바로 심해 용접공의 일터인데요. 그들의 임무는 해저 파이프라인을 잇고 항만 구조물을 수리하며 선박의 균열을 메우는 것이죠. 세계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위험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고압의 물이 몸을 짓누르고 탁한 물은 시야를 가리고 호흡기가 고장나거나 통신이 끊기면 구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속에서 전기를 다루는 순간 감전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죠. 그럼에도 이들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어둠 속에서 균열을 메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심해 용접공, 그들은 불가능한 수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바다 밑에 숨은 기술자들인 거죠. 2위. 지뢰 제거 전문가. 잡초가 무성한 평지,
겉으론 평범해 보이지만 이 땅 아래에는 오래된 전쟁이 남긴 무기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뢰인데요. 지뢰 제거 전문가는 금속 탐지기의 미세한 신호를 따라 천천히 흙을 걷어냅니다. 작업 속도는 매우 느려서 지형과 지뢰 밀도에 따라 하루 종일 일해도 작은 구역만 겨우 치울 수 있죠. 특히 일부 지뢰는 오래되고 부식되어 더 불안정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금속 부품이 거의 없는 지뢰는 탐지기로도 잡히기 어려워 긴장감은 더욱 커지는데요. 조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기에 이들은 매 순간 정해진 절차와 팀워크에 의존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뢰 제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두려움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1위. 네팔 절벽 벌꿀 채집꾼. 히말라야에 깎아지른 절벽 그 수백 미터 위에 거대한 벌집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팔의 벌꿀 채집꾼들이죠. 이들이 상대하는 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꿀벌, 아피스 라보리오사인데요. 이 거대한 벌떼는 절벽 밑면에 집을 짓습니다. 채집꾼들은 대나무로 엮은 밧줄 사다리에 몸을 묶고 연기를 피워 벌을 잠시 흩뜨린 뒤 긴 대나무 낫으로 벌집을 잘라내 아래로 내리는 거죠. 사다리는 바람에 흔들리고 발 아래는 바로 낭떠러지인데요. 수천 마리 벌이 폭풍처럼 일어나 얼굴과 손을 쏘고 조금만 균형을 잃어도 추락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보호 장비는 거의 없고 오직 전통과 경험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행위가 공동체의 전통이라는 점인데요. 꿀을 따기 전 의식을 치르고 절벽의 신에게 기도를 바치며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와 벌 개체수 감소로 벌집이 줄어들며 이 전통은 점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팔 절벽 벌꿀 채집꾼. 그들은 단순히 꿀을 모으는 이들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지혜와 용기로 하늘과 맞닿은 절벽에서 인류의 마지막 야생 전통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다음에도 세상의 별난 이야기들 모아 오겠습니다.